사랑의 샘 평화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시행된 오한뉴스 콜만 브루턴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은 간신히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1당은 국회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당은 행동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당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처음으로 지지도가 반등했지만 녹색당과 제1당은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당은 46%로 변함이 없었으며 노동당은 2% 오른 41%, 녹색당은 2% 하락하여 5%로 내려갔으며 제1당은 1% 하락하여 3%, 행동당 2%, 마오리당 1%, 신보수당 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7%는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거절했습니다. 총리 선호도에선 제신다 아던 총리가 42%로 6% 지지도가 올랐으며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수는 1% 인기가 오르면서 11%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우에시가 이번 주말 뉴질랜드의 남섬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폭풍이 뉴질랜드에 도착할 즈음이면 세력이 약해져 열대성 저기압보다는 낮은 단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학자들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 큰 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 시스템의 예측은 며칠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토요일에 남섬에 접근하고 일요일부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남섬 서부와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사이클론 우에시의 이동 경로가 변경될 수 있지만 남섬의 남서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의 중심은 육지로는 지나지 않겠지만 많은 비와 바람, 천둥 번개가 치는 악천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메트서베이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아침에 남섬 서쪽 지역인 웨스트랜드, 피어로드랜드, 사우스랜드 지역이 사이클론 우에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보했습니다. 사이클론 우에시는 가뭄으로 물부족 현상과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북섬에는 많은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1월까지도 비 소식이 없으면서 오클랜드는 가장 건조한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기록에 가까운 건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대기수산연구소 니와는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클랜드는 40일째 비가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송 북부 지역도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건조한 날씨로 심각한 수준의 메마른 상태에 있으며 와이카토 일부 지역도 지난 12월 이후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예년보다 건조한 날씨로 뉴플리머스, 기스본, 웰링턴, 그리고 남섬 일부 지역에는 수돗물 사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하루에 1mm 이하의 강우량을 보이는 경우로 국립대기수산연구소의 기상 전문가는 사이클론 우에시의 영향으로 남섬 일부 지역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나 북섬 지역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북섬 전역에 건조하고 더운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한 야외 불 피우기 금지가 북섬 전체에 내려집니다. 남섬 일부도 불 피우기 금지에 포함됩니다. 북섬에서는 몇 주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고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및 긴급 뉴질랜드에서는 이전에 일부 고지된 야외 불 피우기 허가는 이번 금지 기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및 긴급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전역의 화재 시즌 상태를 나타내는 지도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2020년 2월 14일 오늘 오전 8시부터 적색구역인 경우 모든 야외 불피우기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 같은 야외에서의 불피우기 금지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카이시티의 최고 경자는 10월에 컨벤션 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로 내년에 컨벤션 센터가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 1년간의 행사를 포함한 중요한 행사를 대체하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1년의 행사로서 2021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아펙 정상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략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정상회의 주관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레이미 스티븐슨 스카이시티 최고 경자는 컨벤션 센터가 그 시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처 건설회사는 아펙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시간 내에 컨벤션 센터를 완료시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레이디 프레처 건설 사장은 지붕을 지탱하는 철 구조물의 상당한 피해와 해외 제품에 대한 오랜 기다림은 2022년 이전에 완공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세계 최대 키위 과일 마케팅 회사인 제프리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100% 재사용, 재활용 및 퇴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성명서에서 제프리는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은 최소 30%의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것이며 2030년까지 생산되는 과일당 키로당 포장 면적을 25% 줄이는 등 일괄된 포장 개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오랑가에 본사를 둔 제프리는 키위 과일을 5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지속 가능성의 약속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제프리가 키위 과일업계 컨퍼런스인 메모런덤 2020 스탠딩 업 앤드 스탠딩 아웃에서 발표했습니다. 데이빗 앤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통신 제공업체는 계약 종료 후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한 건으로 상업위원회로부터 12만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콜프로스 서비스 스링샷, 플립 서비스 및 오르콘 리미티드는 모두 포커스 뉴질랜드 홀딩스 리미티드의 자회사입니다. 이 세 회사의 모든 이용약관에는 인터넷 및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고객이 그만 사용하겠다고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 중단을 통지한 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청구 내역이 포함된 송장이 발행되었습니다. 법원 판사로부터 매우 부주의한 것으로 묘사된 이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에 따라 1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상업위원회는 고객이 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만 통신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는 이러한 지불에 대한 권리를 잘못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벌금 부과는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한 건에 대해 상업위원회에서 처리한 세 번째 사례입니다. 스파크는 지난해 3월 요금 청구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6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보다폰은 지난해 5월 2012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약이 완료된 고객 약 6천 명에게 13만 2천 달러를 초과 청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4원 0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1원 6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6원 40전입니다.